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백중지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맞백자, 버금중자, 갈지자, 사이간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수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맞백자라는 것은 맏아들, 맏딸, 그래서 큰딸, 큰아들 그러죠. 그래서 이게 크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고요. 버금중자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은 한자의 고사성을 하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뭐 시험에 나올 때도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요? 왜 한자성의 해석이 안 되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를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고사성어예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어렵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가. 근데 요거는 이제 유래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래라 이야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백년하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자가 황하관을 의미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사성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은 난형난제가 있어요. 어려울 난자, 맏형자,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 아우제자 그래요. 이게 형과 아우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거는 진짜 쉽죠. 이 한자성의 해석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형과 아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바로 형과 아우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좀 구분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리고 또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또 얼굴 모양이 약간씩은 다르죠. 아무리 형제라도. 근데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쌍둥이일 때 이렇게 쌍둥이면 키도 크고 얼굴 모양,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전부가 똑같아요. 쌍둥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나고 몇 분 뒤에 또 뒤에 태어나고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바로 쌍둥이가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은 재주나 실력, 기술 따위가 서로 비슷하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중지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나라 문체가 쓴 전론이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당시 작가의 평론한 것인데, 부지어 반고, 부라는 사람과 반고 사이는 백중지간이다.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이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사이다.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와 반고는 한나라 시대의 대문장가였다. 두 사람의 문장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말로 나온 말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이 내용을 백중지간 이 내용을 갖다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뿌리째 뽑아서 설명 강의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맞백자. 지금 맞백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라는 말은 형제 자매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아까 그 맡은 큰아들, 맏딸, 그 다음에 맏아들, 그러면 큰아들, 큰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집안의 형제 자매 중에서 제일 윗사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이가 있고 집안 중에서도 제일 윗사람 같다라고 판단할 때 어떤 걸 보고 판단하나요, 여러분은? 물론 주름살, 또 뭐 검버섯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쉽게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흰머리, 흰수염이에요. 그래서 한자상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 흰백이에요. 흰백. 여기서 사람이 희다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희고 흰머리가 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흰머리가 이렇게 쭉 나고 여기는 지금 저기 잼에서 지금 잘 모르는데 여기 지금 흰머리가 난 분이에요. 흰 수염, 흰머리가 이렇게 단둘이. 그러니까 여기 형제 중에서 제일 흰 수염과 흰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른이다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맞백자입니다. 사람이 흰머리와 흰 수염이 난 거. 그런 분이 바로 맞백이다. 그런 거예요. 맏아들, 큰아들,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윗어른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불이 채널이니까요. 사람 인자는 지금 여기 앞에 사람 인자는요. 사람 서 있는 옆모습이죠. 이런 거예요. 사람 인자는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것은 또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앞발 딛고 뒷발을 구부려서 앞으로 가는 그런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를 많이 넣죠. 이거 8급이 있을 거예요. 사람 인자는 사람에 서 있는 옆모습이다. 또 가는 모습도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흰백자요. 여기에 흰백자. 자, 흰백자는 원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 위에는, 이게 이제 흰백자인데, 맨 위에는 점주예요. 점은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죠.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구분하는 거.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점 모양인 경우도 씁니다. 그래서 계속을 나타내는, 점은 계속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폭넓게 쓰여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해일자가 있죠. 해는 지금 한자는 둥근 것을 다 네모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세모든 네모든 둥근 건 다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해일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를 쳐줍니다. 그래서 해일자예요. 그래서 이거 해가 밝죠. 밝다 그런 뜻이에요. 환하다, 밝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색깔 중에서도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흰색, 뭐 검은색, 뭐 그 색깔 중에서도 제일 밝은 색이 뭔 색인가요? 흰색이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밝다, 해가 밝다 그러니까 색깔도 밝다 그러니까 이자도 그럼 해처럼 밝으니까 이렇게 해일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해일자로 쓰는데 또 밝다가는 의미를 있지만 그 색깔도 제일 밝은 게 흰색인데 그러면 같이 해일자를 써주게 되면은 해와 흰색과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언어 전달이 헷갈리죠. 그래서 바로 요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흰백자는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환한 거, 흰색. 그래서 흰백자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흰백자는 또, 흰백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희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비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다. 그 다음에 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알리다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해일자가 점주어도 이게 계속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계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해일자도 되지만 또 가로알변, 가라사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가로알변은 또 이렇게 생겼죠. 해일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가로알변은 또 이렇게 넓게 좀 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점을 쳐주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하가 왕에게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디 밖에서 이제 그 일을 보고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 임금에게 알리는 것, 보고하는 것. 그래서 알리다, 그래서 알릴백. 주인백 할 때 그 백자가 알릴백자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것은 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비다 또는 희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내가 또 한자를 또 흰백자에 대한 그 강의 내용,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한자를 쉽게, 재밌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요거는 희다 그런 뜻이에요. 흰백이니까요. 희다 그런 뜻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보면은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 있죠. 원단. 옷의 원단. 그리고 우리가 옷이 그 천연색, 자연 그대로의 색이 뭔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에서 이제 다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물들이는 거예요. 그 천연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색.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비단은 그 이제 그 고추에서 나오는 실 있죠. 그 실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짠 그 원단을 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단을 이렇게 보면은 원단이 이제 이렇게 길게 있죠.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건 모양처럼 원단이 우리가 수건 모양처럼 된 긴 그런 모양에서 여기서는 지금 수건건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원단이 이렇게 이제 길게 있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금이에요. 비단금. 요거는 비단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단백. 예, 이거는 1급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것도 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희다 그런 흰백자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귀신귀자예요. 귀신귀자인데 우리 그 귀신은 여러분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영화나 어떤 책 속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귀신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하지, 도깨비도 존재하지 않죠. 용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상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상상한 것들이잖아요. 그 상상은 어디서 나와요? 정신에서 나오잖아요. 정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귀신기는 여기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 예. 그럼 우리 정신은 어디서 생각하나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뇌. 그러니까 뇌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우리?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백자를 쓴 거고, 귀신기는 정신은 곧 뇌다 그런 뜻이에요. 뇌. 그래서 뇌가 흰 거기 때문에 뇌는 또 뭐라고 그래요? 혼이라고도 하죠. 우리 정신 또는 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혼백자예요. 혼백 또는 넉백자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넉이라는 말이 혼이니까요. 이거 1급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래요. 요거는 또 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 열매가 흰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이게 칡백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래 여러분이 보면은 칡백나무 보면 열매가 하얘요. 그래서 이게는 칡백백자예요. 칡백백 또는 칡백나무 백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부 이제 비어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손수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다, 비어있다, 비다, 비어있다,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손이 비어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뭐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가면은 뭐 이렇게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막 이렇게 들고 싸우잖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또 그런 거 없이 싸울 때는 뭐예요? 주먹 쥐고 맨주먹으로 주먹 쥐고 싸우는 거 있잖아. 주먹 쥐고. 그 맨주먹으로 싸울 때 맨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쥐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박자. 예. 칠박자예요. 이건 4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구술옥자예요. 구술옥자인데 이건 둥글다 그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구슬이 둥글죠. 우리 목에 있는 또 귀걸이 뭐 옥으로 돼 있는 거, 또 우리 구슬치기 할 때 그런 거 다 둥글잖아. 원형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둥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어있다죠. 비어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둥글면서 비어있는 게 뭐냐면은 호박이에요. 여러분이 호박이 그냥 이렇게 좀 푸를 때 완전히 안 익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르면 속에 꽉 차 있죠, 호박이. 그런데 늙은 호박이 있어요. 늙은 호박은 그 늙은 호박을 자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텅 비어 있어. 속에 그 씨앗만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호박이 둥글잖아요. 그 둥글면서 늙은 호박이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속에 비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호박 박자예요, 이게. 예. 호박 박자. 예, 요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지금 이거는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어있다.
요거는 날개를 하세요. 날개 있죠. 날개, 날개죠, 날개. 예. 그러니까, 날개가 비어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새가 지금, 예,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부화해서 새끼가 되면 그 새끼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날라고 할 때, 그때요. 그럼 날라고 할 때 지금 그 둥지 옆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지금 날개짓을 하는 거 처음으로 이제 첫 비행하는 거, 처녀 비행이라고 하죠. 첫 비행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좀 비어있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전에 뭐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몇 번이고 해서 능숙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말은 처음이다, 모르는 상태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찾고 날개짓을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힐 습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익힐 습자. 익힐 습. 요거는 6급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주자죠. 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배주자입니다. 배주자고 요거는 비어있다.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배가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박자입니다. 배박. 이거는 2급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흰백자는 희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어있다라는 뜻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비어있다라는 말은 비어있다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한자, 여러분. 이런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전부 흰백자가 들어간 것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요. 그럼 맨주먹, 손이 희다? 또는 구슬이 희다? 또는 뭐 날가 희다? 또는 배가 희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물론 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먹을 알리다? 구슬이 알리다, 뭐 날개가 알리다, 배가 알리다,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비어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한자를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자, 이거는 기우자예요, 기우자. 여러분의 기우자. 예, 여러분에게 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거를 아까 날개 입자라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버금중자. 버금중자는 3급에 있습니다. 자, 버금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거 두 번째라고 그랬죠. 이게 서열이나 차례에서 으뜸 다음. 으뜸이라는 것은 1번을 말하는 거. 첫 번째. 1번. 첫 번째를 말하는 거, 첫 번째.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음이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죠. 예,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지금 한자성 해석을 보면요.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중자예요. 네, 중. 예, 그래요. 가운데 중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니까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은 가운데 있잖아요. 세 사람 중에 가운데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는 으뜸이고 그 다음에 버금. 이게 버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버금 중자예요. 자, 세 사람 중에 1번 다음, 이거 으뜸 다음, 1번 다음이라는 쓰니까 버금이다. 이게 버금이니까 첫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니까 그게 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버금 중자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사람 있잖아. 아까 좀 설명을 해뒀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좀 가운데 중자로 좀 설명을 해두면은, 가운데 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을 중자가 있어요. 네, 맞을 중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역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관역이
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가운데로 쫙 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가운데로 이렇게 화살이 꽂혀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중자로 보이지 않는데, 관역의 가운데 들어갔죠. 가운데로 정중으로 쐈잖아요. 정중앙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운데 이 상태가 측면 상태로 볼 때 가운데 중자다, 그런 거예요. 예, 맞았죠. 가운데 중자로, 가운데로. 그래서 맞을 중자도 되고 가운데 중자가 됩니다. 이건 8급에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중자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좀 설명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가운데 중자는 지금 이게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인데, 요거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마음심자예요. 네, 마음심자. 자, 그래서 지금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이 지금 신하가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죠. 그 뭐야, 왕이 있고 또 그 왕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쭉 있는데, 왕자들이 쭉 있는데, 그 왕자가 이제 왕자들이 첫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 뭐 세 번째 왕자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신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제 왕자를 하나를 뽑아서 왕으로 후계를 해야 되는데,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하가 나는 첫 번째 왕자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왕자를 좋아해, 뭐 이런 그런 신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때가 이제 나는 한 왕자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한 왕자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이제 모시는 거죠. 신하가 계속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첫 번째 왕자도 괜찮고 두 번째 왕자도 괜찮고 뭐 이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중심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 딱 한 군데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성 충자입니다. 이거 4급에 있어요. 충성 충자. 예, 충성 충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고요. 그 다음에 요걸 빼고 이걸 빼고 이거는 뭐냐면 오드자예요. 오드자. 오드. 그러니까 우리 위에 보면 위에 상위의 옷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 이 가운데 부분. 위에 옷 중에 속에 그 몸의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 속에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몸에 상위 옷의 몸의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여기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속에 심장, 마음, 속마음, 이게 그래서 이제 속마음이란 뜻이에요. 옷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옷 속 몸 가운데 있는 게 심장이기 때문에 그 심장이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 충자입니다, 이게. 속마음 충. 이거는 2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가운데죠.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물숫자예요. 자, 물숫자인데,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우리 그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돌면은, 막 이렇게 돌죠. 그러면 속이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 막 이렇게 돌면 그 속이 비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야만이 속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공기 구멍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소용돌이가. 그래서 이게 속이 비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가운데가 이렇게 돌면서 이게 비어 있는 거. 그래서 빌충자입니다, 이거는. 이게 비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2급에 있습니다. 좋아요. 자, 갈짓자. 자, 갈짓자는 3급에 있습니다.
가다란 뜻은 국어사전을 보면 앞을 향하여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점주자인데, 네, 점주자인데 이거는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 여기서. 뭐 계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세 가지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간 모양 그런 뜻이에요. 가는 모양.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데서 사람이 이게 발자국을 남기고 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 연결해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한자는 이제 요거를 요렇게 요 정도로 지워주고 이제 그것이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갈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쭉 계속 그래서 점은 계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간다 그래서 그 발자국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갈지자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지지 지초지 그렇습니다. 영지지 같은 말이에요. 영지지, 지초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영지버섯이에요. 근데 영지버섯 우리 한자상으로 해서 영지버섯은 풀로 봅니다. 그래서 풀초자를 썼어요. 풀초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갈지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버섯 종류가 전부 강한 햇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한 아주 희미한 그런 햇빛을 원해요. 그래야만이 광합성을 한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고 햇빛을 받아야만 자라는데 거기서도 얇게만 적게 받는 그런 게 바로 버섯 종류인데 이게 버섯이 광합성을 하려고 약간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뭐 엿짝이 있으면은요. 엿짝이 있으면 또 엿짝이 있고 엿짝이 있고 또 엿짝이 있고 엿짝이 있고 엿짝이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왜요? 약한 햇빛을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막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층층층 하면 햇빛을 못 받잖아요. 위에만 받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섯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지자를 쓴 거예요. 영지가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자란다 그런 것이죠. 요거 2급입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거는 삐침변인데요. 위에 보면은 삐침변은 아니다 꺾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어떤 선이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삐침변이니까 꺾였으니까 여기서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꺾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요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이 선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 꺾였기 때문에요. 꺾였기 때문에 모자라. 갈지자는 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다가 꺾였어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자랄 핍자예요. 모자랄 핍.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간자. 사이간자는 한 곳에서 다른 한 곳까지 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문이 있는데요. 대문 여기서 여기와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인데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 그런 거예요. 요 부분 사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문문자죠. 문문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일자예요. 해일. 그래서 대문과 대문 사이에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해가 이렇게 이거는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일이니까. 그러니까 대문과 대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온 모습, 이런 모습을 사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대문과 대문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이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일자는 우리 보면은 한자는 네모거나 세모거나 원형이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삐뚤삐뚤한 이런 형태는 전부 뭘로 표현하면요? 네모로 표현해요. 한자는. 그래서 원형이지요. 이게 지금 해가 동그랗잖아요. 둥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네모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는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렇게 빛이 발산되는 의미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일자예요. 8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일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보면은 우리가 그 한자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의미 또 희망 뭐 이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고 환하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물수예요. 물수.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떴죠. 해가 떴는데 이렇게 저기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보면은 해가 여기 이제 비치죠. 이렇게 물속 깊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물속 깊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물속 깊이 비추듯이 사람이 깊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골몰할 골자예요. 골몰할 골. 골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깊게 생각하는. 여기는 지금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해가 물속 깊이 비추듯이 햇빛이 물속 깊이 이렇게 반사되어 비추듯이 예, 사람도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을 골몰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몰할 고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일자예요. 해일. 그러니까 나무 밑에 해일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나무 사이로 해가 있는데 해가 점점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지금 땅에 이렇게 있죠. 어? 땅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그 사이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점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점점 해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밑에 해 일자를 썼기 때문에 나무 밑으로 이렇게 사라진다 그런 뜻이 그런 광경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묘자예요. 어두울 묘. 예. 어두울 묘자다.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해일자인데요. 해일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나 돼요. 해일자가 3개가 됩니다. 한자는 우리 2개만 써도 많은데 3개를 쓰면 더 많은 거죠. 이게 많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개도 많고 3개도 많고 4개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수정돌이에요. 수정돌. 수정돌인데 우리 수정돌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각지게 막 이런 모양, 여 모양 이렇게 면들이 전부 다양하게 막 빼쪽빼쪽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돌 봤죠? 그게 수정이에요. 근데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뭐 햇빛에다 놓았거나 아니면 후레쉬나 뭐 이런 촛불이나 이런 거 딱 비추게 되면 그 비추는 정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전부 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빛이 나고 여기도 빛이 나고 막 여기 빛이 나고 여기 지금 요거 상태는 여기서 지금 햇빛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이 막 이렇게 나잖아. 반짝반짝. 그래서 해가 막 여러 군데서 햇빛을 밝다 그런 뜻이니까요. 밝다 그랬잖아요. 밝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밝은 부분이 막 보이잖아요. 막 여러 군데. 그게 여러 군데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일자를 많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정정자, 수정돌이기 때문에요. 수정정자입니다. 수정정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늙을 기자, 이건 지금 이 자는 뭐냐면 늙을 로자예요. 늙을 로자고 요거는 해일자죠. 해일자. 자, 그래요. 근데 늙을 로자 밑에다가 써줬잖아요. 해일자를 밑에를 써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점점 젊어져 가지고 점점 젊은 상태에서 점점 늙어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처음에 떴을 때는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천에 떴을 때 정오라고 그러잖아. 정오. 중천에 떴을 때 이게 젊을 때 꼭대기 우리가 봤을 때 머리 위에 떠 있는 상태. 그때. 그리고 이제 점점 져가지고 노을이 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이잖아요. 그때의 부분이 지금 이게
늙을기에, 아니, 늙을 노자에 밑에다 써준 것은 해가 지금 이제 요 상태에 이제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해를 밑에다 써준 거는, 글자 밑에 써준 거는요. 아까 이것도 나무 밑에 써준다는 것은 해가 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지금 밑으로, 늙을 노자에 밑으로 써졌기 때문에 해가 이제 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자성이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자를 쓴 거예요. 해가 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지는 상태다. 한자는 그러니까 해일자가 어떤 한자 밑에 써 있으면 그건 지는 상태거나 어둡거나 뭐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도 이제 거의 이제 늙어가고 있고 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늙을 기자입니다. 이것도 늙을 기자. 요거는 2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될 수 있으면 한자를 내가 이렇게 백중지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4개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더불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더 많이 한자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더 많이 또 한자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꾸준히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한자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쉽게 또 재미있게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자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